삼성전자의 2023년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삼성전자의 네,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SK 하이닉스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잠정치, 시장 전망치가 먼저 있잖아요. 그게 23년 1분기 실적 잠정치가 보시는 것처럼 64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1조 1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이건 이제 FN 가이드, 금융정보업체죠. 여기서 갖고 있는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인 64조 원보다도 빠지고, 그리고 영업이익 64조 원보다도 빠져서 63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원도 아닌 6천억 원으로 어, 크게 급감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22년 12월이 5.9조, 그리고 23년 3월이 또 2.3조, 계속 전망치가 어떻게 됩니까? 22년 12월까지만 해도 23년 1분기 실적은 그래도 한 6조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전망하다가 3월 달까지만 해도 2조 정도 될 거야 하다가 4월 들어서 그래도 1조 1천억 원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낮춰 잡았는데 그 전망치 컨센서스보다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조, 마이너스예요. 네, 그랬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FN 가이드의 전망치입니다. 여기서도 추정컨대 마이너스 3.5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3년 1분기까지 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그 기대 자체가 매우 안 좋았는데 그 매우 안 좋은 기대치보다도 더 안 좋게 실적이 발표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혹시 실적 추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적 추이도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22년 4분기까지의 실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조 3천억 원이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69% 빠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4조 3천억 원은 21년 4분기가 13조였어요. 네, 근데 13조에서 4조로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고 또 3분기보다도 빠진 거고, 근데 22년 1, 2분기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3분기부터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영업이익도 급감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 매출도 역시 급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23년 1분기 잠정치지만 그 1분기는 1조도 안 되는 6천억 원, 영업이익이 네, 매출 기준으로도 정말 뭐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63조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 전체 실적 부진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22년 4분기의 이 영업이익 보시면 이게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게 벌써 2014년인가요? 벌써 한 8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어,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거고요. 매출도 역시 22년 4분기가 70조 원이었으니까 한 9% 정도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빠진 거거든요. 21년 4분기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23년 1분기는 더 크게 빠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결과가 좋지 못해서
우리나라 네,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교수님, 네.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도체는 뭐 정말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 반도체가 없으면 촬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컨텐츠 혹은 서비스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컨텐츠 중에 뭐 교육 컨텐츠 아니면 뭐 강의 컨텐츠 이게 다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 영역에서도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듯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그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뭐 하찮은 가전제품, 뭐 예를 들면 뭐 드라이기라고 할까요? 면도기라고 할까요? 여기도 다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장난감에도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 산업에 왜 중요하느냐? 제가 항상 극명하게 그 사례를 들어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에 반도체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한 700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개 정도 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챗 GPT 반도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도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높죠. 네, 18.9%고요. 이게 22년에 좀 빠져서 18.9%인 거예요. 21년까지만 해도 2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2차 전지 얘기 많이 하자. 제 2차 전지가 좋은 산업인 거 맞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규모 면에서 2차 전지 수출 규모가 보세요.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혼자가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품목인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또 가전제품 엄청나게 수출하잖아요. 근데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이런 거 다 포함된 가전제품 있잖아요. 다 합해도 여기 보시면 1.3%밖에 안 돼요. 어, 근데 반도체 하나가 18.9%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요한 영역이고 반도체 수출이 계속 급감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는 거고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드는 거고 반도체가 말 그대로 대장인데 2등, 3등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대장이라서 그만큼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중요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줄고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이 20% 가까이가 반도체 설비 투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 상황을 반도체 네, 선진국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삼중고 위기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앞에 우리 실적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적자 얘기입니다.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고 뭐 적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의 삼중고를 얘기하죠. 그럼 계속 적자 나고 영업이익 줄고 수요가 줄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떨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생산 용량 자체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진작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이 작년 3분기쯤에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겠다.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일 이유는 23년에 스마트폰이 덜 판매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조달 계획은 언제부터 할까요? 적어도 1년 아, 전부터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사지 않잖아. 근데 오늘 이 스마트폰을 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는 적어도 1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든 제품의 조달 계획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반도체 삼중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재고고요. 그 재고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심각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결국 그동안에 계속 반도체를 만들어 놨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판매가 안 되겠죠. 네, 판매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재고죠. 재고율이 지금 2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출하량 대비 재고량, 그러니까 출하량에서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재고 증가율도 마찬가지 전년 동월보다 재고가 39.5%나 증가하는 모습. 이거는 우리 계속 미분양 주택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역대 최고의 어떤 재고를 보유하는 그 시기인데 지금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한 1년 동안 조업을 쉬어도 그래도 충분히 그 어, 수요에 충족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업계에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26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재고율 265.7%이 재고율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나타내는 이 재고율이 높을수록 공급 과잉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재고가 쌓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그 재고가 쌓이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죠. 네, 22년 8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출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증거고요. 이렇게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일 때 집값이 떨어지듯이 재고가 쌓일 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매출 감소폭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가파르죠. 그 이유는 매출은 덜 감소하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체 실적이니까 반도체 실적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실적 안에는 스마트폰 영업이익이나 매출 실적도 있고요. 가전제품이나 PC와 같은 이런 여러 영역의 매출 실적, 영업이익 실적이 합치된 건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도체 업황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중고라고 했는데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고가 쌓이고 있다. 재고는 특히 가격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삼중고로서 미국 반도체 법, 어, 반도체 지원법 이것도 또 다른 악조건이다. 라고 이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조건인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면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실적을 이야기하고 악조건 상황에 있는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는 조금 이따 또 진단하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런 악조건 상황이 제가 경기와 주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 환경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삼중고 위기가 실적, 재고, 지원법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고, 이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2차 세부 지침이 공개되었을 때 교수님께서도 즉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 네. 반도체 지원법이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때 1차 세부 지침 공개됐을 때도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지원법은 마치 그 장학금 지원해 주는 거랑 비슷한데 대신 장학금 받는 대신 우리 나의 노예가 되어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장학금 줄 테니까 학교 마치면 내 노예가 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굳이 나쁘게 표현한다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 조항이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반도체 시설에 접근케 해줘라. 시설에 접근케 해준다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면 그 반도체 수요를 특히 우리 미국 국방 산업에 조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기회죠. 다만 그거는 미국 국방 안보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시설에 정규적으로 좀 큰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안보라든가 정보 혹은 이 보안 이런 것에 얼마나 민감한 어, 입장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시설에 조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것은 굉장한 독소 조항이고 이것은 기술 탈취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방문하고 접근한다고 해서 기술 탈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좀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한다면 미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에 접근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평생 공무원입니까? 이직할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기업에 이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직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장 뭐 반도체 시설에 접근한다고 뭐 그런 기술이 탈취될 수 있느냐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큰 불안감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전자 갔을 때 가방에 USB가 네. 있었는데 나올 때 그 USB를 압수당했다. 한 3주 동안 그 USB를 반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 그만큼 이 정보의 어떤 제가 거기 그 삼성전자 임직원분들 뵙고 강의하고 자문하러 간 건데 근데 제가 기술 탈취 할 수도 없고 제가 공학 전문가다. 그런데도 그 예외 없이 그 USB를 놓고 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만큼 민감하게 지금 반도체 영역에서 기술 탈취 우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 가져가면 여기 이걸 다 붙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해요. 스티커 붙이면 여기 앞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럼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스티커를 뗄 때 여기에 있는 그 비닐 커버가 같이 아, 떨어져요. 네. 제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받은 거지만 이 스마트폰에 지금 그 커버가 없어요. 아, 유리예요. 떼줘. 저도 싫어요. 그런데도 민감하게 외부인의 출입에 있어서 그 카메라를 다 가려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어떤 것도 촬영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우려가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초과 이익 공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을 못 보여드리니까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과이익 공유는 조금 애매한데 거기 그 조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전망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공장을 지으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얼만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어야만 그 투자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것을 다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전망치가 있는데 그 전망치를 초과하는 정도가 significantly 아, 정말 크게 압도적으로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이렇게 문장에 쓰여져 있어요. 실질적인 수익 공유 이거를 위해서 초과 이익을 공유해라라는 그런 보조금 줬으니까 보조금 어디서 나와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보조금 줬으니 초과 이익이 많이 기대가 되면 그거 우리 돌려줘라 이 얘기인데 사실 그 초과 이익 받기 위한 겁니까? 반도체 공장지면 기술 교류도 일어나고요. 많은 그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요.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기대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초과이익을 공유해 달라는 것은 뭘까요? 회계 장부를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아, 아까는 기술력인 거고요. 이번에는 영업 기밀을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경영적인. 그러니까 경영 주권을 가져가겠다, 기술 주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 중국 내 어떤 첨단 반도체는 그 향후 10년간 또 생산 능력의 뭐 5% 정도를 또 이렇게 늘리지 못하게 한다. 또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게 한다. 라는 조항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생산합니까? 그리고 범용 반도체가 아닌 주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그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 낸드 플래시의 40%를 산시성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장수성 우시 공장에서 D램 생산의 48% 이상을 또 낸드 플래시죠.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고 또 더 고도화하고 증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생산 설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있지만 추가적인 투자 확대를 하지 않으면 미래 시장을 놓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다른 시장도 아니고 반도체 시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 투자를 확대를 제한한다. 이것은 굉장한 압박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삼중공고죠. 네. 그죠? 매출, 그리고 재고, 재고, 그리고 지원법. 반도체 지원법.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요. 네. 반도체 경기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좀 바닥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잠깐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했는데 굉장히 강한 플러스죠. 또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마이크론은 3대 반도체 기업이죠. 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로 바로미터라고 하고요.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서도 있습니다. 근데 실적도 그 마이크론도 악의 실적이었는데 그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반영이죠. 어, 주식은 계속 선반영이고 주식은 계속 소위 말하는 선행지표 성격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다 반영된 것이고요. 어제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최저 수준의 영업이익이구나. 생각했던 만큼의 정말 악한 악조건의 그런 매출 실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이유는 이게 바닥이다라는 확신인 거죠. 특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바닥이라는 것도 인식이 같이 들어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상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행지표예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 내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24년부터는 반등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국면이 길지는 않는다. 그럼 24년에 반등한다라고 기대하면 그러면 많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수요처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바닥이 23년 1분기고 2분기부터는 그러니까 24년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뒷받침돼서 반도체 실적은 23년 2분기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적은. 그러나 1, 2분기에 이 주식은 주가는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냐, 실적이 바닥이냐,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또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도 네. 발표되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생각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끝난 것 같아.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기조가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럴 때 뭐부터 또 살까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하자라고 할 때 뭐부터 살까요? 많이 떨어진 것부터 사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닥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전환점이 있을 때 그 전환점을 이끄는 역할도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주가와 실제 경기는 약간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이해하면 네. 투자를 할 때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교수님,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산업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정부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제가 그전에도 보여드린 바 있지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했고요. 그 많은 수출액 중에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인 7%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반도체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안보나 외교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두 나라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앞단에 있는 R&D나 설계 영역의 강자예요. 그리고 일본은 소재 영역의 강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생산 영역이나 메모리 영역의 강자예요. 그런 강자들끼리 지금 뭔가 기술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은 어쩌면 정부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보다 외교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정책적으로 기술 담합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다라는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교섭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산업이 이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산업을 현재도 놓지 말고 미래에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내 물론 수출입이나 뭐 반도체 지원법을 또 타결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좀 예외로 해달라라는 그런 협상도 있겠지만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우리 용인, 기흥 그리고 시흥, 평택 네.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반도체 전체를 집적시키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생산과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설계나 소재 영역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첨단 반도체 영역도 밸류체인 전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쪽에 집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장 짓고 중국의 공장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거대
이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이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 두 개만 반도체 기업이 아닙니다. 그 반도체 기업의 수많은 공급업체나 또 그 테스트 업체나 그게 우리나라 한 800여 개가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 활로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외교적인 교섭력, 또 기술의 초격차, 밸류체인의 확보 그런 노력을 정말 뒤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께도 좀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밤에도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미국 고용 지표. 그러면 고용이 얼마나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동결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다음 주에 이어질 그 주식이라든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목하시면서 이런 업황과 그 산업 섹터도 좀 보시되 거시경제를 같이 보시면서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밤에도 고용 지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